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10년 차인 38살 여성입니다.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1년 중 연말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김장도 해야 하고 회사에서 여러 이벤트도 진행해야 해서 정신없거든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한 브랜드이고 회사 규모는 작지만 연 매출 50억이 넘을 정도로 꾸준한 수완도 있고요. 회사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회사 홍보가 아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힌데요. 제가 살면서 제일 버릇없다고 느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제 동서예요. 지금은 제 눈치를 보는 아주 순한 양이 되어버렸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싸가지가 극에 달했어요.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몇 번 참다가 결국 들이받고 시원하게 밟아버렸지만 말이죠. 그래서 순한 양이 된 겁니다. 제가 완벽히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졌네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신가요? 망아지처럼 철없이 날뛰던 동서를 길들인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큰애야, 혹시 너 주말에 시간 좀 되니? 네, 어머니. 당연히 되죠.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에 준철이가 여자를 데려온다는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구나. 도련님이요? 저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 워낙 말수가 없는 애니까 그러려니 해.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는데 너희들이 시간이 되나 싶어서. 저는 괜찮죠. 이 사람도 주말에는 일 안 해서요. 그러면 혹시 음식을 같이 좀 해줄래? 밖에서 만날까도 싶은데 이왕이면 인사 온다는 거 밥이라도 해먹여야지. 토요일에 오나요? 응, 토요일 저녁에 온다니까 금요일에 장 봐두고 음식하면 될 것 같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준철이 그 녀석은 언제 여자를 다 만났대? 그러게 말이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정신없겠거니 했는데 오래 만났나 보던데. 만날 인연이니까 만났겠죠. 도련님이 결혼한다니까 제가 다 설레네요. 마냥 어리기만 했는데. 준철이도 이제 27살이면 딱 좋을 나이지. 우리 결혼했을 때도 27살 아니었나? 그렇지. 어머니 저희 많이 늙었죠? 내 앞에서 늙었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나저나 규진이는 언제 데리러 가니? 회사 일하면서 규진이까지 돌보는데 안 힘들어? 전 괜찮아요. 일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점심 전에 모시러 갈게요. 오랜만에 장도 보고 밖에서 점심 먹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정 귀찮으면 요즘 뷔페도 잘 나온다는데 어디 가서 포장이라도 해올까? 어머님은 음식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솔직히 조금 고민되는구나. 편하려면 사오는 게 맞고 근데 기껏 온다는 손님한테 바깥 음식 대접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럼 손 많이 가는 음식은 따로 주문해요. 요즘 워낙 잘 나와서 괜찮거든요. 저 직원들이랑 연말 회식할 때도 뷔페 포장해 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몇 가지 좀 주문할 수 있겠니? 식구들이 많으니 조금 넉넉하게. 네, 그럴게요. 이따가 메시지로 주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럼 이따 연락하자. 저는 대학생 시절 남편을 만나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연애를 7년 정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시절 만나 서로가 못 볼 꼴 다 보면서 시간을 보내니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던 저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이였고 그렇게 27살의 나이에 너무 빠르지도 않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에게는 12살 어린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을 선언한 꽃다운 나이의 시동생이죠. 한참 어리게만 봤던 시동생이 마음 맞는 여자와 평생을 약속한다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무척이나 기뻤어요. 어떤 여자일지 궁금했고 시간이 흘러 인사를 오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양호한 편이었고 시동생은 너무 서두르지 않게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동서가 제 눈치를 보더니 은근히 저를 갈구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서라고 불러야 하나? 오늘 음식은 입에 맞았나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맛있던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다 하셨던 거예요? 어머님 힘드시고 번거로워서 손질하기 까다롭거나 어려운 건 사실 주문했어요. 초면에 이런 대접 받아서 서운한 건 아니지. 사실 시간 아끼려고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은 주문했거든. 음식을 다 하려다 보니 시간도 모자라고 너무 벅차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집 식구가 되기로 한 거 정말 축하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하나 오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형님도 있는데 편하게 그냥 하시지. 그나저나 혹시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올해 38살이에요. 우리 규진이는 이제 5살이고요. 어머, 이제 결혼하면 형님 동서 지간 되는 건데 작은 애가 괜찮으면 서로 말 편하게 하는 건 어떠니? 어머, 그래도 돼요? 그러세요. 결혼해도 달라질 입장은 아니니깐요. 그나저나 결혼하면서 트러블 많이 생긴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준철 씨가 워낙 조용한 편이어서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 녀석은 신경 쓸 것 없다. 작은 애 너는 준철이랑 이야기해서 필요한 것만 준비해.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 난 자식들한테 뭘 바라는 성격이 아니야. 큰애 내외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 돈으로 신혼집 구하라고 하셔서 양가 부모님 덕분에 저희 일찍 내 집 마련했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집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주소는 왜 그러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어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려고요. 가만히 둘러보니까 어머님 가전 좀 바꾸셔야겠는데요. 다 오래된 거니까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서라 그만해. 아직 10년도 안 된 것들인데. 어머님,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형님, 제가 다니는 피부과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가시던지요. 나? 갑자기? 결혼 앞두고 관리 좀 받으셔야죠. 형님이 동안이긴 하지만 제 결혼식에선 그 누구 하나고 밉보일 순 없어요. 그러니 제 말대로 피부과 다녀오세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고요. 제가 풀코스로 쏠게요. 신경 써줘서 고맙네. 알겠어. 동서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미리 고마워.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시동생 부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축의금도 두둑히 하고 결혼 선물로 냉장고도 선물했어요. 그렇게 서로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댁에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 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여우 같은 동서가 제 위치가 탐이 났는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이며 뭐며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길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더랬죠. 일 다 끝나면 시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50만 원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잘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형님, 어머님이 따로 뭐 챙겨주셨어요?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가방에 뭐 넣어주시던데? 아, 그거? 어머님이 옷 사 입으라고 용돈 주시더라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요? 왜 전 안 주시지?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하시나? 어머니 그런 분 아닌 거 잘 알잖아. 평소에 내가 많이 챙겨드려서 가끔 이렇게 용돈 주시더라고. 근데 나 이거 다 안 쓰고 모아뒀다가 다시 어머니 드리거나 그래. 그런데 왜? 왜긴요. 부러워서 그러죠.
바쁜 형님 대신에 제가 제사 음식도 하고 시댁이랑 바로 옆에 붙어 살면서 챙겨드린 게 얼만데 그런 거로 차별하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동서,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냥 서운하다는 거죠. 제 감정도 말 못해요? 어휴, 그래, 동서 감정이지. 그나저나 형님은 무슨 회사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이한테 대충 들어보니 무슨 화장품 만드신다면서요?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유명하지는 않나 봐요? 회사 자체가 규모가 크지는 않고 그냥 내 만족하면서 운영하는 거지 뭐. 그래도 나름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탔어. 아마 동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걸? 그래요? 저 유행 잘 따라가는데 제가 모르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예요. 형님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저 형님한테도 서운해요. 이번에는 뭐가 서운한데? 아니, 지난번에 어머님께 스카프 사드렸잖아요. 저는 왜 그런 거 안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여자끼리 맞춘 거라고 하던데 제 거는 없어요? 난 또 뭐라고. 이거 여자끼리 맞춘 거긴 한데 한정판이라고 해서 나중에 받은 거야. 동서 우리 시집 오기 전에 맞춘 거고 해외에서 제작해서 온 거라 좀 걸렸어. 아니면 내가 다른 거 사줄까? 칫 됐어요. 저 그런 거로 치졸하게 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무시하세요? 그깟 명품 스카프 정도는 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대신 어머님 챙겨드리고 집안일 신경 써줘서 내가 고마운 마음 항상 갖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서운하다 어쩐다고 하면서 내 신경 긁으면 좋아? 말하는 걸 좀 고쳐. 아무튼 난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큰애야 퇴근한 거야. 규진이는 아까 하원시켜서 저녁 먹였다. 언제쯤 올 거니? 저 이제 끝나서 가고 있어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천천히 오거라. 그리고 혹시 너 둘째랑 무슨 일 있는 거냐? 동서랑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둘째가 요 며칠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요즘 점심 나랑 같이 먹거든. 저녁은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의외로 동서가 어머님을 되게 잘 챙기네요. 제가 해야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너 혹시 내가 용돈 준 거 둘째한테 말했니?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동서가 먼저 이야기 꺼내던데요. 그랬구나. 내가 그냥 계좌이체 시킬 걸 그랬다. 하도 서운하다고 말하길래 그만 입 닫으라고 똑같이 30만 원 줬다. 아니, 글쎄 말이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정신 사납게 구는 거야. 물어봐도 이야기 안 하길래 답답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답답했는지 먼저 나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차별한다고 생각했는지 글쎄 눈물까지 글썽이더라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안 주니? 동서가 그랬다고요? 아휴, 어머님 곤란하셨겠어요.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는데 잘해보려는 의지는 강하다만 걱정이 되는구나. 본인이 집안에 적응하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뭐. 그나저나 들어가면서 뭐 좀 사갈까요? 어머님 저녁 드신 거예요? 조금 전에 규진이 먹이면서 같이 먹었지. 그러면 제가 디저트랑 커피 사갈게요.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하세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는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떨어댔죠.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미리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데다 연매출이 좋은 편이라 여유로웠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바쁘니 제가 집안일에 신경 쓴다고 해도 미처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여서 시댁에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드린 건 사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도 그렇고 저희 신혼집도 그렇고 제가 다 장만한 거거든요. 사실 시댁은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다고 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입에 풀칠하며 사는 건 아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시동생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쓸 돈도 시동생 학비로 다 쓰고 유학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리신 상태였거든요. 빚도 있으셨고
그 빚 갚느라 시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셨던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좋은 남자 제 남편을 맡게 해주고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도 그만큼 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서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아파트 생활 청산하는 게 어떠니? 우리 집 옆에 땅도 넉넉히 있고 한 건물은 아니고 집 지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규진이도 그렇고 둘째네도 아이 낳고 그러면 아파트는 아무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아파트는 전세로 줘버리고 집 지어서 살면 어떤가 해서. 나도 멀리 안 가고 너희들 가까이서 보고 좋잖니.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회사가 딸려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집을 먼저 지어야 하나? 나도 그걸 조금 고민 중이다. 우리가 다 같이 살면 좋기도 하겠지만 괜히 내 욕심에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이 사람도 그 생각하긴 했었어. 빈 땅으로 둬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전원주택처럼 지어서 서로 왕래하면 좋지 뭐. 어머, 그럼 어머님 집 옆에 있던 땅이 전부 다 어머니 거란 말씀이세요? 왜? 동서도 이사 오고 싶어? 집 지은 뒤에나 가능하겠는데? 그나저나 집 지을 예산은 넉넉하려나 모르겠다. 너도 회사 운영해야 하고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잖니.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돈 벌고 있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너희가 젊어서 일군 것들인데 집 짓고 싶다는 욕심에 또 무리하게 둘 순 없잖니. 어머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집 다 지어놓고 못 들어가면 세 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어머님 노후 자금 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일 그만 다니시고 집에서 쉬세요. 아니, 형님은 도대체 얼마나 버시길래 돈돈거려요? 이게 형님 거라도 돼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게 두세요.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선심 쓰듯 말씀하시잖아요. 뭐 형님이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가지고 유세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 다 했어? 아이고, 왜들 그런다니. 별것도 아닌데 둘째는 말 좀 곱게 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해 줄 거다. 그러니 지난번처럼 서운하다 어쩐다고 하지 말고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옆에 땅이 조금 붙어 있었어요. 필지로 따지면 두 필지라 집을 두 채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은근히 그 필지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과 집은 모두 제 명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생각에 잔뜩 신이 났더군요. 제가 결혼하면서 혼수나 예물 대신 집을 해왔어요. 그런데 달랑 집만 사기가 뭐해서 물려있는 땅까지 같이 구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그 터에 집을 짓고 다 같이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동서는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로 저에 싸붙이기 시작했고 견제하기 위해 시작했어요. 동서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 저는 화가 나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동서녀는 저에게 돈으로 유세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벌면 얼마나 벌겠냐며 자신은 원래 있는 집안이라는 말을 대놓고 하면서요. 날이 추워지고 김장을 앞둔 시점에 동서의 기고만장은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바쁘세요? 바쁜 척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나 평소랑 똑같지 뭐. 요즘 겨울 이벤트 하느라 정신이 없네. 그렇게 바쁘진 않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문득 생각나서 대화나 좀 할까 하고요. 그렇게 한가하진 않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저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가전 싹 바꿔드렸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 했죠? 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 그때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어머니가 뭐 받은 거 없이 결혼했다면서요. 그게 그 뜻 아니에요? 아, 그건 동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해?
동서보다 많이 했을걸?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번 김장 형님이랑 어머님이 하시죠? 어머님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나랑 그 일랑 같이 할까 해. 어휴, 결국 몸으로 때우시네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몸으로 때우다니. 동서 오늘 날 잡았어? 나를 잡다뇨.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니,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집 오면서 아무것도 안 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사며 설거지 김장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나보고 다 하라고? 동서는 회사도 안 다니면서 왜 내가 다 해야 해? 하라고 해서 못할 건 아니지만 다짜고짜 무슨 짓이지? 지시라뇨. 저처럼 있는 집안에서 그만큼 해왔는데 어디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세요? 형님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제가 우위인데. 하하. 전에도 말했지만 동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동서 놀라서 뒤로 자빠질걸? 뭔데 그래요? 어쭙자는 허세 부리실 거면 그만두세요. 웃기고 있네 진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 내가 사온 건데 결혼하면서 혼수 예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길래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거 다 같이 잘 살자고 통 크게 집이랑 땅 다 샀지. 그럴 리가요? 부암동 집이 형님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 등기부 등본 열람 가능하니까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그리고 그 옆에 필지도 다 4명이야. 시댁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까진 내가 말 안 할게.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나는 여기까지 설명할게. 아참, 그리고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냐고?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화장품 만드는 회사라고. 규모는 작지만 동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걸? 동서네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겠지만 나도 어디 가서 자금력으로는 뒤지지 않거든? 동서가 지금까지 한 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두자면 그만 깝쳐. 지금도 안 봐줄 거지만 앞으로도 얄짤없어. 뭐?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형님 자존심 부리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갖고 노는 거죠. 어머님 등에 업고 형님이 명품을 걸치고 다니기를 해 뭐를 해? 못 믿겠으면 등기부 등본 떼서 보라니까? 어머님한테 또 가서 그대로 일러 바쳐보던가? 형님. 동서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허세와 자존심을 부린다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는지 정말 등기부 열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추악하고 못나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났다고 우기는 겁니다. 딱 동서가 그랬어요. 저에겐 아무것도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를 구워 삶으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저랑 함께 지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도 동서가 참 안 돼 보였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님, 이번 돌아오는 명절에도 직접 음식 하실 거죠? 아니, 이번에는 귀찮아서 안 하련다. 요즘 보니까 주문받아서 요리해주는 곳도 있더라. 지난번에 뷔페 음식 먹은 것도 맛있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어떻게 주문하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있고 형님도 계시는데 그냥 직접 하세요. 아이고, 난 싫다.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기름에 냄새 맡으면서 돌아가신 분들 요리에다 바쳐야 해? 돌아가신 분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인데 좀 더 맛있고 편하게 일하련다. 제가 형님이랑 하면 되잖아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이랑 장도 보고 다 할게요. 동서, 나 연휴 전이랑 당일이 제일 바쁜 시기야. 나 그때 음식 못하는데 동서가 할 거야? 형님은 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번 회사 일로 중요한 날에 빠지시는데 그깟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집안일이 중요하지. 지금까지는 회사가 그렇게 바쁘지 않았지. 잘 되기 시작하고 나서는 나도 정신없어. 그래서 규진이도 어머님이 하원시켜 주시잖아.
그거 보면 모르겠어? 웬만하면 내가 다 돌보는데. 그거야 형님 사정이죠. 아무튼 직접 요리해요. 어머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동서가 왜 난리야? 어머님, 음식 직접 하실 거예요? 안 할 거라니까? 둘째야, 듣자 하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어머님,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너 지금까지 내가 쭉 지켜봤다. 그동안 잘하려고 그러는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큰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구나.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어머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형님 허세만 잔뜩 부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요. 저 시집 오면서 잔뜩 해왔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요. 그것부터 차이 나는데 왜 저만 미워하세요? 큰애가 아무것도 안 해오긴 내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10년 전에 내 시아버지가 빚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 홀라당 날아갔었다.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집안에 시집 오면서 우리 편하게 하자고 집이랑 땅까지 사서 온 애야. 그런 애한테 뭘 더 바라겠니? 그 뒤로 우리 가족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큰애 덕에 이렇게 호사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미운 집만 골라 하니? 그럼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 집이랑 옆에 땅이 전부 형님 거라는 말이? 동서, 등기부 열람했다며. 아무 말도 안 믿더니 어머님 말씀은 믿나 봐? 더 이상 안 되겠다. 둘째 너는 앞으로 교육 좀 받아야겠어. 내가 웬만하면 시짜짓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큰애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은 큰애한테 위임하마. 큰애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어머님, 동서, 내가 후회할 짓 하지 말랬지? 음식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명절부터 동서가 직접 요리해. 이참에 어머님 온천 여행 좀 보내드리게. 제사까지 다 지낼 수 있지? 그럼 그런 줄 알고 이야기 마무리 짓자. 형님. 시어머니의 호통에 동서는 그제야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동서가 잘 보이고 싶었는지 시어머니에게 과한 욕심을 부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윗사람으로서 권위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치졸한 방법 같지만 원하는 대로 하게 두었어요. 그랬더니 자존심 때문인지 정말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와 얼굴 몇 번 마주한 것 말고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동생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동서를 아주 쥐잡듯 잡았나 봅니다. 결국 저에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또 뒤끝 있는 성격은 아니라 동서와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눈물까지 보이길래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태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기죽어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조금은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윗사람 어려운 줄 모르고 나대는 것보단 낫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뭐라 하거나 위압감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한사코 사양하긴 하지만 종종 주말에 동서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 쇼핑을 하러 갑니다. 매출도 좋고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워지니 선물할 맛도 나고 어울려 지내는 게 참 좋았거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동서가 데이트하자며 문자를 보내왔네요.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잠시 쉬고 동서와 수다를 떨러 가봐야 하거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잖아 여보. 뭐야 바로 옆에 앉아있으면서 웬 카톡? 아니 기차 아니니까 말하려는 내용이 큰 소리로 하기엔 좀 그래서. 뭐길래? 유산 상속 말이야. 에? 그걸 지금 얘기하자고? 아니 그래도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10억이잖아 10억.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돼. 하긴 그렇긴 해. 애초에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는데 리조트 개발 같은 거 하다가 엄청 급등했을 때 팔았더니 그런 돈이 됐다 이거지?
그 돈을 거의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남겨두셨다더라. 와, 금액이 너무 커서 머리가 다 아파.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너무 진정이 안 돼 지금. 하긴 상속받은 나 자신도 지금 금액이 너무 커서 당황스러울 지경이니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진정 좀 해야겠고, 당신 생각도 듣고 싶은데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말하는 거야. 알겠어. 계속 말해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10억은 어떻게 쓸 생각이야?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돈이니까 가볍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렇겠지. 하여튼 주변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설프게 쓰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금액인 만큼 일이 귀찮게 될 것 같거든. 그럼 세연이랑 세호한테도? 지금은 조용히 있자. 지금 세연이는 고등학생이고 세호도 이제 고등학생이 될 텐데 괜히 자극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싶어. 언젠가 말은 해야겠지만 타이밍을 봐서 하자. 알겠어. 아빠, 업무 시간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답장 좀? 응? 왜? 잠깐 연락 돼? 그래. 아빠 지금 거래처 갔다가 그대로 집 가는 지하철 타서 괜찮아. 무슨 일인데? 나 학교 끝나고 집 가는 길인데 방과후 수업은? 선생님이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안 하게 됐어. 하여튼 역 안에 있는 서점에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근처 카페 테라스에서 엄마가 어떤 남자랑 꽁냥대고 있었어. 뭐? 그 아저씨 뒷모습밖에 못 찍긴 했는데 사진 볼래? 그래. 보여줘. 이건 사진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서로 막 손가락 잡고 바라보면서 얘기 나누고 있었어. 그리고 키스도 하더라. 그렇구나. 같이 있던 친구가 몰래 가까이 가서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어줬는데 뭔가 유산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그래? 혹시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얘기하는 건가? 그런가 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너한테도 제대로 설명해줄게. 알겠어.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요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었어. 사실 나도 그랬어. 그랬니? 세호도 대충 알아. 진짜 뭐하는 짓이래. 애들한테까지 걱정을 끼치면 어쩌자는 거야. 나 엄마 생각하면 토할 것 같아. 세연아, 하긴 그렇겠다.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부모의 모습일 테니까. 미안하다. 어른이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여튼 알려줘서 고맙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는 하는데 조금 더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하긴. 일단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있어. 알겠어. 아빠, 응? 나는 아빠 편이야. 그래, 든든하네. 고맙다. 여보, 연락 늦어져서 미안해. 오늘도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친구라니? 있잖아. 왜 매번 같이 노는 친구. 아, 반년 전부터 요리학원에서 친해졌다는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지금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들어주는 중인데 이대로 가면 막차도 다 끊길 것 같거든. 그래? 요새 자주 외박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세연이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 이제 그 수법은 안 통해. 응? 너 바람 피우고 있잖아. 뭐? 무슨 소리야? 나뿐만이 아니라 애들까지 눈치채게 할 만큼 조심성 없는 건 대체 뭔가 싶었는데 애초에 감출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흥신소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아, 흥신소 썼구나. 그래,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이상하리만치 당당하네. 이혼당할 각오가 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그렇지 뭐. 들킨 이상 어쩔 수 없잖아. 우겨가면서 싸울 바에야 그냥 빨리 인정하고 이혼하는 편이 더 낫지. 게다가 이혼하는 편이 나한테는 더 이득이지 뭐. 너 정말 이상하다. 왜? 그렇게 외도해서 얻을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렇게 주절대지 말고 빨리 이혼이나 하자. 사실 이혼 서류도 내가 화장대 서랍에 넣어놨어. 나는 당신이 없는 시간대에 내 짐 가지러 갈 거야. 그 이혼 서류를 낼 타이밍은 당신한테 맡길게.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 네 생각은 알겠어. 이대로 그 상대한테 가겠다는 거지? 응, 맞아. 흥신소까지 썼는데 내 남자친구 신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럼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위자료랑 이것저것 정해지면 그 사람한테 연락 줘. 알겠어. 그럼 잘 지내?
답장 좀 하라고! 뭔데?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왜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데? 심지어 내 남자친구한테까지! 아, 서류 도착했구나. 도착이고 나발이고 이 내용 뭐냐니까? 나랑 남자친구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은 없다고? 심지어 세연이랑 세호 양육비까지 내놓으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뭔가 문제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일단 위자료라는 건 이혼 원인을 만든 쪽이 내는 거야. 원인을 만든 건 너잖아. 아니 뭐라는 거야?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한 당신한테 원인이 있는 거지. 뭐라고? 그리고 재산 분할도 서로 부부였을 때 발생한 재산은 이혼할 때 절반으로 나눌 수 있어. 그걸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다니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아니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해도 부부 공동저축에 남아있던 돈은 네가 거진 다 썼잖아. 계좌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더만 위자료나 양육비도 합쳐서 생각하면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없지. 뭐? 30만 원이라니 뭔 소리래?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뭐를? 당신이 상속받은 10억 말이야. 부부관계였을 때 상속한 재산이니까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즉 5억은 내 몫이라는 소리야. 있잖아. 설마 해서 묻는 건데 그럼 절반으로 나눌 걸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대놓고 바람 피웠던 거야? 그래 맞아. 먼저 외도를 저지른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신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지. 아,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겠네. 있잖아. 아까부터 본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 진짜 모르는 거야? 엉뚱한 소리라니? 외도로 발생하는 위자료는 외도를 당한 쪽이 불륜한 쪽한테 청구하는 거야. 그니까 위자료를 내야 되는 건 외도를 저지른 너랑 네 외도 상대라고. 뭐? 그리고 이건 나도 변호사한테 듣고 처음 알았는데 결혼 중에 반려자가 상속한 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거짓말 마! 서류 보면 변호사 연락처도 있을 거 아니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던가 하면 되겠네. 그럼 양육비는? 그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세연이랑 세호 양육권을 네가 가져갈 수 있다면요.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불가능할걸. 유감이네. 양육권은 보통 엄마가 더 유리하다고. 그건 나도 알아. 그치? 그럼 양육비는 둘이 합쳐서 매달 1억 정도는 줘. 걔네 나이 잊은 거 아니지? 나이가 뭐 어쨌다고? 세연이는 17살이고 세호는 16살이야. 나랑 너 중에 누구를 따라갈지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나이잖아. 뭐야, 그런 것도 있어? 참고로 둘 다 나랑 살고 싶다더라. 그게 말이 돼? 애들한테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아빠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불가능할 거라도 그러네. 그니까 왜? 세연이는 네 불륜을 목격한 사람이야. 뭐? 세호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대강 눈치채고 있었대. 엄마가 그러고 다니는 걸 알고 상처받은 애들이 과연 너를 따라가려고 할까? 그건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참고로 둘 다 이미 너 차단해놨어. 뭐? 얼굴도 보기 싫고 대화하기도 싫대. 아니 왜 그런데? 걔네들 심정은 말 안 해도 알지? 아니 그러면 뭐 나는 돈 한 푼도 못 받는단 말이야? 당연하지. 오히려 네가 내야 될 입장이라고. 아니 잠깐만. 내가 보낸 서류에 상세 내용이 쓰여 있을 테니까 똑바로 읽어. 내 말 좀 들어봐.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해. 여보! 이만 차단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내의 불륜 상대는 지금은 유부남인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3년 전부터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말 그대로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위해 대놓고 불륜을 드러낸 것인데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어 헛웃음도 안 나옵니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청구한 위자료 등은 장인 장모님까지 도와주셔서 겨우 긁어모은 돈을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도 이혼했고 당연히 그쪽 배우자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당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미쳐버린 결과가 합의 2억이 넘는 빚지옥일 줄은 본인도 몰랐겠죠. 지금은 다 낡은 원룸에서 서로 너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해가며 매일같이 일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민수가 너 본가에서 나간 지 몇 년이나 됐지? 뭐? 몇 년이 지났든 무슨 상관이야. 돌아갈 생각도 없구만. 가오 잡지 말고
아직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으면서 뭘. 사실은 형이 그립지? 뭐 한번 놀러가 주래? 뭔 소리야. 넌 지금 사는 주소 잘 숨겼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래 알겠어. 어차피 나도 그 집 들킨 거 다 알고 있었어. 뭐? 그래도 어차피 가족들 다 나한테 관심 없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빠랑 엄마는 애초에 나한테 관심 없었고 형도 채연이 뺏어간 거로 충분히 만족하지 않았어?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또 엿먹일 생각이면 나도 이사 가면 그만이야. 그거 하나도 재미없어. 사실은 내가 이미 네 뒤에서 이미 엿먹이고 있고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면. 뭐? 아, 진짜 입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네. 그냥 알려줄게. 뭔데? 너 또 나한테 여자 뺏긴 거 모르고 있지? 뭐? 심지어 네 와이프랑 했더니 임신까지 하더라. 뭔 개소리야. 내 와이프가 뭐 어쨌다고? 네 와이프가 내 애를 임신했다고. 그리고 애가 생겼으니까 이혼하라고 연락한 거고. 아, 그러셔? 그럼 뭐 임신 몇 주째라는데? 엊그제 들은 얘기로는 11주라던데? 하여튼 빨리 이혼해. 어떻게 넌 형한테 여자를 2번이나 뺏기냐? 알겠는데 그딴 농담도 정도껏 하는 게 좋을 거야. 뭐? 그럼 이만. 야,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거 같냐?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여보, 나 출장지 호텔에 도착했어. 고생이 많네. 있잖아, 좀 이상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뭔데? 너 내 형이랑 면식이 있었나? 어? 너네 형? 아예 본 적도 없지. 그치? 하긴 있을 리가 없겠지. 갑자기 왜? 아니, 당신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내용이 담긴 카톡을 오늘 낮에 받았거든. 내가 들으면 기겁할 만한 내용? 그냥 온 카톡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 당신이 엄청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냥 간결하게 요점만 말해봐. 형이 말하길 네 와이프가 내 애를 임신했으니까 이혼해 라고 하더라고. 뭐? 임신한 지 11주째라고 하던데? 근데 이미 그것부터가 모순이네. 내 말이. 그래서 형 얘기는 하나도 안 믿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당신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연락했어. 알겠어. 고마워. 일단 내일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밖에 안 나가도록 할게. 어차피 일이 바빠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오늘 장 봐놔서 문제 없어. 그래, 그럼 안심해도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조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알겠어. 나도 뭔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줘. 나 때문에 괜히 미안하네. 괜찮아. 다 알고 결혼한 건데 뭐. 신경 쓸 거 없어. 고마워. 야, 민수가 이혼할 각오는 됐냐? 뭐 어차피 네 와이프는 내 애를 임신했으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형,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형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맞아? 갑자기 뭔 소리야. 아니, 애 낳는다면서. 그럼 앞으로 양육비도 들 거 아니야.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잖아. 뭐?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 동생아. 걔가 돈이 많은데 왜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돼? 뭐 형이 집안일하고 아내가 돈을 버는 것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나 뭐 집안일도 한번 해본 적 없어. 그래도 일할 필요 없어. 뭐라는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고 싶어서 네 와이프 스펙을 알고 꼬신 거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네 와이프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상속받았다면서? 뭐? 상속? 그래서 확실하게 네 와이프랑 결혼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 하여튼 그렇게 됐어. 미안하다. 이제 걔가 상속받은 10억은 내 돈이다 이 말이야. 하나 더 물어볼게. 뭐야 또? 아까부터 네 와이프 거리는데 설마 이름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이름을 왜 모르겠냐? 단순히 네 와이프 뺏었다고 말하는 게 더 멋있잖냐? 그럼 내 와이프 이름이 뭔데? 현아. 에? 현아?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대답해줬으니까 빨리 이혼이나 해라. 야, 김민서,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 빨리 이혼 어떻게 됐는지 말 좀 해봐. 언제 이혼할 건데?
왜 자꾸 이혼거려 짜증나게. 뭐? 아무리 애가 딸린 일이라고 해도 너무 재촉하는 거 아니야? 뭐 사정이라도 있나 봐? 아니 딱해? 내가 일주일 동안 조사를 좀 해봤어. 아빠 회사가 지금 경영난으로 위태위태하다며? 어? 그래서 형은 이대로 가다가는 생활이 힘들어지겠다고 판단해서 어디서 내가 결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상대가 부잣집 딸인데 얼마 전에 부모님을 여의고 막대한 재산을 상속했다고는 듣고는 나한테서 뺏어간 채연이는 버리고 또다시 내 아내를 빼앗아갈 작전을 짠 거잖아. 별걸 다 조사했네. 지인을 통해서 채연이한테 연락했거든? 그랬더니 다 알려주더라. 그년 진짜. 그래도 뭐 이미 늦은 일 아니겠냐? 애초에 현아는 나랑 만난 시점에 너랑 헤어지고 싶어 했어. 이혼은 시간 문제라고. 아, 그러셔? 현아가 너한테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부모님 유산으로 회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상호 합의하에 너한테서 빼앗고 임신시킨 거야. 그래? 아내로 맞이할 예정인 여자의 부모님 유산을 노리고 빼앗아갔다는 소리네. 근데 좀 이상하다. 내 장인 장모님은 하와이에서 여행 중이신데? 에? 바로 어제도 영상통화했고 아직 건강하셔서 유산이 어쩌고 할 얘기가 나올 시점도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 현아는 분명 현아는 내 아내가 아니야. 뭐라고? 애초에 내 아내는 부모님 일 때문에 12살 때부터 쭉 해외에서 살았고 나랑 만난 건 내가 2년 전에 해외 출장으로 나가 있을 때였어. 그리고 보름 전에 나랑 결혼하려고 이제 막 한국으로 들어온 참이야. 그니까 임신 11주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형이랑 면식이 있을 리도 없다고. 야, 너 뭐라는 거냐 지금? 그럼 현아는 뭔데? 현아는 채연이 여동생이라고. 뭐? 현아 걔는 지 언니 소유라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리지 않고 다 탐내는 애야. 그리고 언니 남자친구도 예외는 아니지. 내가 채연이랑 사귀었을 당시에도 현아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 뭐? 그러고 있다가 형이 채연이한테 손대고 헤어져서 그대로 현아도 떠나갔고 그래서 나한테 평화가 찾아온 거야. 뭐? 여친 뺏겨놓고 평화라니. 그 정도로 현아가 귀찮게 굴었다는 소리지 뭐. 그 후에 현아가 나한테 흥미를 잃고 채연이랑 새로 사귀게 된 형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아빠 회사가 휘청거리는 걸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부모님 유산을 들먹거리면서 내 아내를 연기하고 형한테 접근한 거야. 그럼 유산은 전부 다 현아가 지어낸 거라니까. 내가 결혼한 건 정말 우연이었을 뿐이고. 뭐? 동사무소 가서 몇 가지 서류만 떼봐도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럴 생각을 못했을까? 어쩌면 현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확인해보는 게 좋을걸? 아니, 그럼 오해도 풀렸으니까 난 이만 가볼게. 야! 아, 맞다. 형, 아직 내가 형이랑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난 이미 3년 전에 형이 채연이 뺏어간 직후에 이직하는 김에 다른 곳으로 이사갔어. 뭐라고? 지금은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막 찾아가서 난동 피우고 그러지 말라고. 야! 그럼 네 와이프 이름이 뭔데? 안 알려줄 건데? 그럼 지금 사는 곳 주소 불러봐. 싫어. 말하라고. 빠이. 분명 제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제가 이미 이사갔다고 말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일면식도 없는 남의 집까지 가서는 제 이름을 부르고 현아가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자기는 버려졌다고 절규하면서 제 와이프 어디 갔냐고 소리를 지르며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당연히 신고당했고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주의만 받고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경찰 소동까지 이어진 일이라서 안 그래도 어렵던 아빠 회사에 영향을 끼쳐 그대로 도산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빚을 지고 제게 들러붙으려고 할지도 몰라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